그리고 그 최소 이제 10억까지는 공제가 되니까 어. 공제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양도세나 이런 거 보실 때 보통 재산가액이 다 10억이 넘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감정평가 같은 거 받으시면은 어차피 상속세 부담도 없고 나중에 양도세 하실 때 차액을 감정평가 받으면 차액이 좀 줄어들긴 하니까 나중에 양도세 하실 때 일단 절세하는데 평가 받는데 약간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세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보수님. 네, 네.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그게 말이죠. 네. 우리 조직에 표정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십니까? 우리 조직에 큰형님께서 별세를 하셨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큰형님이 좀 재산이 좀 많아 당연하게 예, 좀 정리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해. 내가 알기로는 또 이게 뭐 상속세는 어떻게 내야 되는지 공제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내용을 좀 하러 왔어요. 그러면 제가 뭐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예. 공제에 들어가는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예. 일단은 그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인별로 부과가 되는 게 아니라 상속세가 뭐 상속받는 사람이 인별로 내는 게 아니에요? 예, 상속세는 일단 연대납세 의무라고 해가지고 한 명이 못 내면은 다른 한 명이 무조건 다 내야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뭐 상속세 계산할 경우에도 뭐 인별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 전체 재산 가액 한도로 해서 공제되는 금액 다 뺀 다음에 이제 그 가표가 결정이 되면 거기서 세율 결정돼서 이제 세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거부터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많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기초공제와 그 밖에 인적공제라 해가지고 기초공제는 무조건 2억 원. 그냥 뭐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건 2억 원 무조건 빼고 하는 거네. 무조건 그냥 비용이라고 그냥 뭐 재산가에서 차감되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밖에 인적공제라고 해가지고 자녀공제 같은 경우에는 자녀 수당 5천만 원 그리고 미성년자는 이제 만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해서 1,000만 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00만 원 해가지고 기대 연명 연수까지 있거든요. 그 연로자 같은 경우에는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돼요. 근데 기대 네. 연명 연수라는 게 있다면서요? 이거는 그 통계청에서 고시한 자료가 따로 있어요. 네. 그거 보시면 돼요. 아니 그 왜 개그 코드를 아니 일단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일괄공제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상속인별로 다 상황이 다르니까 뭐 누구는 기초공제랑 그 밖에 인적공제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형평성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 그래서 그 5억 원을 그냥 최대로 공제해 주는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공제랑 그 밖에 인적공제랑 5억 원 둘 중에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다 그 인적공제 그 부분이 다 작아가지고 일괄공제에 5억 원이 보통 다 그렇게 적용이 되죠. 근데 일괄공제도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어야 해당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공제라고 해서 배우자 공제가 이제 가장 큰데 보통 배우자가 피상속인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형성에 많이 기여를 했으니까 최소 5억에서 30억 원까지는 공제를 해줘요. 근데 만약에 또 그 배우자 공제가 상당 금액이 크다 보니까 배우자한테 뭐 상속 지분이 이런 걸 다 몰아줄 수도 있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민법상 정해진 법정 상속분 한도로 이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여기 한번 지금 제가 한번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한번 어디 보면 됩니까? 이쪽에 한번 보시면 이쪽에 보면 됩니까? 나오거든요. 네. 배우자랑 자식이 한 명 있고 그리고 배우자 한 명 있고 자식이 2명 있을 때 이제 그 배우자 법정 상속분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일단 상속 재산 가액은 14억이고요. 민법상 이제 배우자 법정 상속분은 1.5 그리고 자녀는 1이거든요. 그래서 뭐 배우자 한 명이나 자녀 한 명 있을 때는 14억을 계산을 했을 때 한 8억 4천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 2명이고 배우자 한 명이라고 했을 때 이제 배우자 공제 부분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6억 원이 나오고요. 이거는 상속 공제 한도 금액이라 가지고 아까 제가 5억부터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5억이랑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배우자 법정 상속분이 공제 금액이 5억이 안 되면은 무조건 최소 5억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배우자도 있고 거의 자녀분도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소 일괄공제 아까 말씀드렸던 5억이랑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까지 해서 10억 원까지는 공제가 되고요. 무조건 10억이 공제가 최소 되네. 10억 원까지는. 근데 만약에 뭐 배우자만 있고 자녀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배우자 공제 5억 원, 최소 그렇지. 5억 원. 배우자 그리고 있으니까. 기초 공제 2억 원까지는 또 적용이 되거든요. 일괄 공제는 적용이 안 돼요. 왜냐면 자제가 없고 예, 아마 예. 딸린 식구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초 공제만 받는 거지. 배우자만 있으면 최소 7억 원. 7억 원이 되는 거네. 7억 원까지 는 공제가 되고.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없고 그냥 자녀만 있으면 자제만 있으면. 뭐 기초 공제랑 인적 공제 뭐 그런 거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보통 일괄 공제가 크니까 최소 5억 원까지는 공제가 되죠. 그런데 네. 형님께서 네. 여자친구가 있으면 그러면은 그런 건 적용이 안 돼요. 안 돼? 딱 법적 와이프 그 난리 날 건데. 본인 신고 이거 모르게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게. 법스님께서 좀 따로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알아서 챙겨줘야 되겠구나. 아 오늘도 네. 깔끔한 설명. 제가 하여튼 뭐 49제도 지내야 되고 하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최소 이제 10억까지는 공제가 되니까 공제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양도세나 이런 거 보실 때 보통 재산가액이 다 10억이 넘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감정평가 같은 거 받으시면은 어차피 상속세 부담도 없고 나중에 양도세 하실 때 차익을 감정평가 받으시면 차익이 좀 줄어들긴 하니까 나중에 양도세 하실 때 일단 절세하는데 평가 받는데 약간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배우자가 있고 자제가 만약에 뭐 한 명이나 두 명 있어서 뭐 예를 들면은 상속 재산이 10억인데 내가 평가 받아서 10억을 만들어 놓으면 네. 어차피 상속세는 안 내는 거고 네. 10억까지는 공제가 그렇죠. 돼버리니까 상속 받아서 10억을 만들어 놨으니 뒤에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이 10억과 매각 금액을 비교하니까 양도소득세가 작아지니까 양도소득세가 절세가 되는구나. 네. 그래서 꼭 평가를 받아야 되는구나 네. 이런 말이구나. 네. 아 갈라 했는데 또 잡아가지고 네. 가볼게요. 49제 마무리 잘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보스님 뭐 무슨 얘기인지 사실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 형님이 여자친구가 있어요. 형님이 여자친구? 여자친구 누구예요? 잠시만. 형님 여자친구 누구예요? 와이프? 이거 잘라야겠네요. 그다음에